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이제 나라를 열게 되면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중심지에 수도를 정하잖아요.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다가 왕이 통치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이제 마련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왕성이에요, 왕성. 근데 신라도 왕성을 쌓죠? 그 이름을 금성이라고 합니다. 금성. 와, 이름 멋있잖아요. 금성. 그래서 이제 금성을 쌓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왕성을 아무데나 쌓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 나라에서 좀 더 세력이 큰 그런 부족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보통은 쌓습니다. 왕성. 아시겠죠? 그런데 이 신라가 쌓은 금성, 왕성이죠? 500년 동안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500년 동안 주구장창에 얻어맞은 거야. 아니, 수도가 500년 동안 계속 침탈을 당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수도가 500년 동안 침탈을 당했어.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먼저 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에 나뉘어 살면서 6개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형산강 부근에 6개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6개의 마을이 어떠냐면 양산촌, 고허촌, 진지촌, 대수촌, 가리촌, 고야촌, 이렇게 6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형산강 이제 부근에 다 이렇게 모여 살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돌산 지역에 있는 고어촌에서 알천 지역에 있는 양산촌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을 발견합니다. 그 알 속에 어린아이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박혁거세예요. 이건 뭐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산촌에서 왕이 배출된 거야.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이 6개 부족 중에 양산촌이 신라 초기의 어떤 주체 세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양산입니다. 양산촌. 근데 이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했는데 당시 사항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궁성을 질 수 있는 어떤 사항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언제 궁성을 졌냐? 기원전 39년에 변한이 나라를 바쳐 항복하였다. 아, 변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궁성을 진 거야. 기원전 37년에 서울에 성을 쌓고 금성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성을 쌓다는 건 어느 지역에 쌓겠냐고요. 뻔하잖아. 박혁거세를 배출한 지역 양산촌입니다. 근데 이 금성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기록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삼국사기 잡지조에 보면 기원전 39년 궁성을 쌓아 이름을 금성이라 하였다. 파사 이사금 때 서기 101년이죠. 금성 동남쪽에 성을 쌓았는데 월성이라고 했다. 그 둘레가 1023보. 그러니까 한 보에 걸음걸이를 말하는 거예요. 한 보에 한 30cm라고 치면 한 3km? 그러니까 월성이 금성 동남쪽에 쌓던 월성이 크기가 규모가 한 3km 둘레가. 이런 걸 봤을 때 금성도 한 비슷하지 않았을까? 한 3km 정도. 규모가. 이게 이제 1798년도 이제 경주 읍내 전도예요. 여기. 이 서쪽이 이게 흐르는 게 이제 형산강이에요, 이거.
그리고 북쪽에 이렇게 흐르는 게 아마도 그 토암산이나 토암산 옆에 이제 그 호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는 물줄기, 이제 시냇물이죠. 이렇게 흘렀던 것 같아요. 요 사이에 지금의 한 여의도 정도의 어떤 면적,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금성이.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성이 신라 초기에 이제 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서기 4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57년도에 이제 나라를 열었잖아. 이제 한 50년 만에 이제 쳐들어옵니다, 외세가. 서기 4년 낭낭의 병사가 와서 금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다. 와, 낭낭의 병사 누굽니까? 낭낭이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다가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그 한사군 중에 하나가 낭낭군이잖아요. 지금의 대동강 인근에 있었던 낭낭군의 병사가 서기 4년에 금성을 공격한 거야. 일단은 기록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와, 여기 보세요. 지도에 보시면 이게 이제 형산강이고요. 이 동쪽에 토암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이제 바닷가가 있고요. 금성이 한 이 정도에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에. 경상도 중에서도 중간에 있었던 이 소국을 한나라 낭낭군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군대를 보내가지고 공격을 한 거야. 말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아무튼 기록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낭낭이라고 쳐요. 근데 서기 4년이면요, 박혁거세가 죽었을 때요. 서기 3년 9월 2마리의 용이 금성 운물에 나타나더니 폭풍우가 심하게 불고 성의 남문에 벼락이 떨어졌다. 서기 4년 3월에 거서간, 박혁거세죠. 거서간이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박혁거세가 죽은 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박혁거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남해차차웅입니다. 근데 남해차차웅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두 분의 성인이 세상을 떠나시고 내가 백성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으나 이는 잘못된 일이다. 아니, 박혁거세의 아들이, 박혁거세가 죽었으면 당연히 아들이 왕을 계승하는 거잖아. 근데 왜 백성들이 추대를 했을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겁니다. 박혁거세가 죽은 상황이요, 어떠한 변란이 있었던 거야.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박혁거세가 죽을 때 변란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해차차웅이.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올랐다잖아. 자동으로 계승하는 건데. 어쨌든 이때 저 북쪽에 있었던 낭낭군이 금성을 공격한 거야. 근데 낭낭이 맞을까? 아니죠. 서기 14년의 기록에 나옵니다. 낭낭이 아니라는 게. 외인이 병선 100여 척을 이끌고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민가를 노략질하고, 그러니까 이 사로국이 육부의 군사를 보내는 거죠. 이때 낭낭이 나라의 내부에 빈틈이 있다고 여기고 금성을 공격하여 쳐들어오니 상황이 위급하였다. 자, 보세요. 외인이 여기 이제 동쪽 해변가에 도착해서 쳐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사로국에서 육부의 군사를 이쪽으로 보낸 거죠. 이 틈을 이용해서 대기하고 있던 낭낭군이 금성을 공격한 거야.
여기까지는 얼추 맞잖아요. 낙랑군이 왔네. 외인하고 짜고. 에? 서기 4년에도 공격을 했잖아, 낙랑이. 근데 아닙니다. 뒷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낙랑군이 낙랑 군대가 금성을 치니까 이제 육부 군사들이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적병이 이제 도망을 칩니다. 낙랑 군대가 도망을 친 거야. 어디로 도망쳤는지 잘 보세요. 적병이 두려워하며 퇴각하다가 알청가에 주둔하면서 돌 무더기 20개를 쌓아놓고 물러갔다. 육부의 병사 1000명이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어디로 도망갔냐? 토암산 동쪽으로부터 알천에 이르기까지 돌무더기를 쌓고 도망간 거야. 토암산 동쪽. 여기요. 토암산 동쪽에 누가 있었죠? 외인이 여기 도착했잖아. 근데 여기로 도망간 거야, 낙랑 군대가. 에? 그러면 이 낙랑 군대는 어떤 군대겠냐고. 외인이지, 외인. 응? 외인이 이쪽으로 도착을 해서 육부의 군사들을 유인한 거야. 그 틈을 이용해서 외인들이 이 남쪽에 주둔했다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무슨 낙랑 군대가 왔냐고. 저 북쪽에서부터. 말도 안 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기 4년에 금성을 공격했던 종족은 누구냐? 가야입니다. 외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런 배예요, 이런 배.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런 배예요, 이런 배. 한 대여섯 명이 탈 수 있는 거. 이거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온 거야. 명분도 없고 공격할 이유도 없어. 에? 그리고 이런 배로 공격을 하려면 이런 배가 물론 대마도에서도 왔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대마도에서 가까우니까. 근데 금성을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 외인들이. 그래서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했잖아요. 이 당시, 그러니까 이제 서기 14년 이 당시입니다. 이 당시 외인이라고 함은 이 남쪽에 있었던 가야의 별종, 가야입니다. 가야. 아시겠죠? 그래서 서기 4년도에 금성을 공격한 종족은 가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치고받고 해요. 가야하고. 그러니까 삼국사기 기록에 나와 있는 서기 200년 이전의 외인들은 가야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야. 아시겠죠? 어쨌든 가야하고 계속 투탁거렸어. 사로국하고. 그러다가 서기 200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야가 서로 치고받고 하는 포상팔국의 난이 벌어집니다. 포상팔국의 난. 제가 한번 방송한 적 있죠? 어쨌든 그때 배신한 가야를 인근의 가야가 공격한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도와줬냐? 사로국이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상팔국의 난 때 가야끼리도 싸웠고 그 다음에 사로국까지 참전한, 아무튼 굉장히 큰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후에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서기 231년 이찬 우로를 대장군으로 삼아서 간문국을 토벌하여 격파하였다. 우로라는 사람이 포상팔국의 난 때 엄청난 승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로가. 이 사람이 사로국 서쪽에 있었던 진안의 소국인 간문국을 이제 공격해서 토벌합니다. 근데 그 이듬해 갑자기
서기 232년 외인이 갑자기 쳐들어와 금성을 또 에워쌌네. 아니 뭐 준비도 안 했나? 아니 가야가 그렇게 공격을 했으면 뭔가 금성 주위에 어떤 전략적인 어떤 요충지의 성을 쌓아야지. 아니 뭐 준비도 안 해놨어. 또 공격을 당했네. 또 금성이. 이때 왕이요 좁은 이사금입니다. 그럴 새도 없었겠지. 석씨가 이제 박씨를 밀어내고 왕이 됐으니까. 아무튼 그때입니다. 그때 또 이제 외인이 쳐들어온 거야. 이때 외인도 제가 볼 때는 가야라고 봅니다. 가야. 왜냐하면 포상 팔국의 난 때 사로국한테 한 대 얻어맞았잖아. 가야가. 복수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이 포상팔국의 난이 가야끼리의 싸움 그리고 사로국의 어떤 싸움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당시 가야 이런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보면 분명하게 이 대마도나 이 대마도하고 이 쿠슈 지역에 일단의 가야 사람들이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하고 어떤 그런 무역 분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무역 분쟁 때문에 가야끼리도 싸웠고 그 틈을 이용해서 사로국이 참전한 거고. 아무튼 포상팔국의 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32년에 금성을 공격한 것은 누구? 가야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가야가 집중적으로 그냥 몇 번이야 이게 공격한 게. 그러니까 이때 백제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유래 이사금이 뭐라 그랬냐. 서기 295년에 신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인이 아니고 가야죠. 가야가 자주 우리의 성읍을 침범하여 백성들이 편히 살 수가 없다. 나는 백제와 도모하여 일시에 바다를 건너 그 나라를 공격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신하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백제랑 같이 바다를 넘어가겠다. 이거로 봤을 때는 가야하고 이 대마도 지역과 모종의 어떤 연맹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야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으니까 일본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제를 끌어들여요. 왜 백제를 끌어들였겠냐고. 선박 기술이 없는 거야. 선박 기술이. 백제는 있었어. 그러니까 백제를 끌어들여서 공격하자 그랬어. 그랬더니 서부란 홍건이 뭐라 그랬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물에서 싸움이 익숙치 않아요. 핑계지. 배가 있어야 뭐 건너가지. 물에 익숙한 게 아니라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수군이 없었던 거지.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서기 300년에 외국과 사신을 교환합니다. 드디어 이제 화친을 맺은 거야. 사로국이. 그러니까 이제 외국이,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요, 이때쯤 외국은, 물론 가야도 있었겠지만, 그 외국에 건너갔던 이 가야 세력에 어떠한 그만큼 성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신까지 교환하지. 그리고 또 뭐라고 욕을 하냐면요, 사로국한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큐슈 지역에 있었던 본토백이 원래 그 외인들은 이렇게 어떤 뭐 군사력이나 어떤 문화가 발달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이 발달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가야 사람들이에요, 가야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이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사로구한테 요구를 했던 이유는 뒤에는 가야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로구한테 서기 344년에 외국에서 사신을 보내서 혼인을 요청합니다. 혼인. 야, 우리 친하게 지내려면 혼인을 해야 돼. 딸을 보내. 사로국의 왕의 딸을 외국에.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서기 346년에 외의 병사가 갑자기 풍도에 이르러 변방의 민가를 노략질하였다. 또 진군하여 금성을 포위했네. 또 포위해서 또. 아니, 화친을 맺자고 딸을 보내라 그랬어. 그럼 보냈어야지. 응? 아니, 저기 뭐 왕의 딸이 없으면 뭐 신하들의 어떤 딸이라도 보냈어야지. 안 보냈으니까 공격한 거 아니야. 서기 346년에. 또 금성이 포위당했어. 아니, 이게 나라냐고, 이게. 뭐 준비성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신라가 물론 기록에 따르면 뭐 북쪽까지 뭐 말가라하고도 싸우고 백제하고도 싸우고 엄청난 어떤 기세 등등했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수도가 계속 공격을 당한 거야. 응? 아니, 이 정도면 수도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때까지는 가야하고 동맹 관계에 있었던 외국이, 이런 외국이 혼인을 하자고 했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금성을 공격한 겁니다. 서기 346년에는. 그리고 이 이후에 백제가 드디어 가야하고 밀착을 합니다. 물론 기록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는. 근데 제가 추정할 때는 이때가 근초 고항 때거든요. 이때 적어도 가야 세력이 많이 위축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가야의 주축 세력들은 많이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이때 백제가 그 틈을 이용해서 가야하고 어떤 동맹을 맺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외국에 있었던 가야 사람들의 어떤 생각으로 사로국을 공격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이때 이후로는 백제의 어떠한 그런 명령 아닌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봅니다. 가야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외국과도 친분 관계를 백제가 맺었다고 봅니다. 이때 가야를 통해서 외국과 이게 삼각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백제, 가야, 외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제랑 이제 사로국이 친해졌잖아. 그리고 백제는 이미 가야도 어느 정도 흡수를 했고, 그 가야를 통해서 외국하고도 어떤 화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뭐 별다른 뭐 공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로국이 배신을 때려버려요. 백제를. 서기 392년도에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서 야, 볼모를 보내. 그래가지고 볼모 이찬 대서지의 아들인 실성을 볼모로 보냅니다. 고구려에. 이거를 백제랑 고구려랑 싸우기 일보 직전에서 신라가 볼모를 고구려에 보낸 거야. 이거는 백제를 배신한 행위잖아. 그럼 또 얻어맞아야지? 또 얻어맞습니다. 서기 393년 외인이 와서 금성을 포위합니다. 백제의 명령을 받은 외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 백제가 이미 가야를 통해서 외국과 친선을 맺으면서 많은 어떤 문화적인 아니면 어떤 군사적인 이런 것들을 외국에 전달을 해줍니다. 고급 기술들을. 그래서 백제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의 외인이라 하면.
그래서 외인이 금성을 공격해요. 야, 백제가 명령을 내렸겠지. 야, 저 사록을 쳐. 그래야 내가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잖아. 그때 또 금성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서기 444년, 사땡이네 사땡. 이때도 외의 병사들이 금성을 열흘 동안 포위하였다가 군량이 떨어져서 돌아갔다. 계속. 아니, 외국도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백제한테 모든 기술, 문화를 계속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리고 이 외국의 공격이요, 이제 백제의 명령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서기 475년에 백제가 고구려한테 수도인 한성이 점령을 당하면서 계로왕이 죽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문주가 지금의 공주로 도망가잖아. 그때 이후로 드디어 이 외인의 공격이 끝납니다. 끝나요. 그리고 희한한 게 백제가 신라랑 연합을 맺습니다. 고구려가 너무 세니까. 그리고 신라에서 고구려를 배신하는 왕이 내무량이잖아. 그때요. 그때 백제, 신라, 그 밑에 있었던 가야, 왜구 전체가 어느 정도 느슨한 연합 세력을 구축했다고 봅니다. 그게 나와요, 기록에. 서기 481년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에 쳐들어와서 미질불까지 진격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신라가 우리 병사가 백제, 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그들을 막았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보세요. 백제군, 가야군이 다 참전했어. 고구려를 막기 위해서. 이때 외인도 저는 참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 사국이 연맹체를 구성한 거야. 신라를 중심으로 백제, 가야, 일본. 일본은 왜 들어왔겠냐고. 백제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서기 444년을 끝으로 이제 신라 금성은요, 공격을 받질 않습니다. 그만큼 세력이 커졌던 거예요, 신라가.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서기 500년 외인이 장봉진을 쳐서 함락시켰다. 이때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신라를 공격한 일이 없어집니다. 아셨죠? 금성이 500년 동안 외인의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외인은 일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